안녕하세요. 주돈입니다. 24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이제 주돈 썰이죠, 썰을 좀 풀려고요. 그동안에 뭐, 시간 나면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얘기, 뭐, 이런 것 좀 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던 거. 책팔이, 정보팔이, 그 다음에 장기 투자의 어떠한 이점과 단점, 그리고 주식하고 고스톱하고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거하고, 그리고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 머리로 투자할 것인지 가슴으로 투자할 건지 뭐 이런 거 생각하는 거, 제가 이제 그동안에 투자하면서 느꼈던 거, 그런 것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뭐 설 명절이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게 정보팔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영어 정보팔이. 내용이 10분 안에 끝날지는 모르겠는데 10분 안에 안 끝날 것 같아요. 저도 이게 말이 터지면 한두 끝도 없이 나와가지고 대충 들으시다가 내용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요, 그냥 끄세요. 다른 데 가세요. 상관없습니다. 저희 뭐 유튜브 가지고 광고 이런 걸로 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 아니니까요. 일단은 우리가 정보를 입수하는 경로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보를 입수하는 경로가 뭐가 있을까요? 뉴스. 그죠? 가장 많은 뉴스죠. 뉴스인데 무슨 뉴스? 경제 뉴스. 그죠? 경제 뉴스.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 많이 보거든요. 유튜브. 그죠? 유튜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뉴스? 유튜브. 이거밖에 없죠? 그 다음에 무슨 뭐, 일단은 뭐 SNS? 그죠? SNS. 뭐 이런 게 있었죠? 그 다음에, 주위 사람. 그죠? 주위 사람. 희한하게 주식하는 사람들은 주식하는 사람을 알아본다.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나요? 뭐, 이렇게 나눠진다고 하면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아닌데, 저는 이거 다 믿지를 않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이걸 뭐, 고수분들 자기가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꾸준히 수익을 내신다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안 보셔도 돼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 주식 투자 비중 있잖아요? 주식 투자를 한다. 개미들. 개미 수익률이 대략 돈 번다 2%. 돈이 아니죠. 돈이죠. 돈 번다 2%. 현상 유지 8%. 돈 인탁 1 아니지, 잃어버리다. 돈 버린다. 모르겠다. 돈 버린다. 갖다 버린다. 남 갖다 준다. 대략 뭐 90%가 아니라 한 60%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60%. 돈을 그냥 버틸만 하다. 근데 주식 절대 안 해. 주식 절대 안 해. 이게 나머지.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한 30% 되나요? 그죠? 30%. 뭐, 이 정도 비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게 스케줄로 이게, 이렇게. 이상하게 됐네.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되는데. 너 올라가고. 넌 내려오고. 건들지 말아야지.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우리가 주식을 해가지고 현상 유지를 한다는 것도 손실의 일부분이에요. 그죠? 왜? 시간 비용이 까져 나가니까. 그죠? 그리고 수익이 지금 당장 이 현상 유지까지 한다고 해도 지금 당장 수익이 안 난다 그러면, 그죠? 수익이 안 난다 그러면 손실이 확률이 더 높은 거죠. 그죠? 이게 60% 이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수익이 안 났다 그러면. 근데 현상 유지라는 게 뭐야? 그래도 나 주식 잘하고 아직까지 버틸만해. 나 손실 안 났어.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 그러면 저는 주식해가지고 지금 누구한테 나 주식을 하고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상이 이거예요. 그리고 2% 중에서도 여기서 뭐 한 0.5% 정도? 이 정도나 그냥 뭐 10억 이상 뭐 이렇게 돈 버는 사람들 아닐까요? 거의 전업. 주식해가지고 순수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 노후 대비를 다 해놓은 사람, 그죠? 경제적 이득을 보는 사람.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돈을 복사하는 사람 0.5%예요. 그러면 이 방송을 보시는 당신은 이 0.5% 안에 들어가냐는 거죠. 못 들어가요. 주식은 주도는 0.5% 안에 들어가냐 이거죠. 글쎄요. 주식해서 돈을 잃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직 직장 생활을 하는 거 보니까 주식으로 뭐 떵떵거리면서 살 정도는 안 되고, 그죠? 애매하고 그냥 요 한 10% 안에, 요 10% 안에 들어간다 그러면 요 10%에서도 약간 위쪽, 약간 요쪽에 있는 사람, 요렇게 보면 여기 있는 사람 정도 되겠죠, 그죠? 그렇다.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그러면 나머지 돈을 못 벌고 돈을 잃고 이제 주식 절대 안 한다는 이분들은, 그죠? 우리 개미들 중에 이 밑에 90%는 어디서 정보를 가져오냐는 거예요. 그죠? 제가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구독하는 유튜브인데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데서 정보를 얻거든요. 대신에 주돈이 정보를 얻을 때 한 가지 하는 습관이 뭐냐면 왜 이 사람이 나한테 이 얘기를 할까라는 의심을 항상 가져요. 그죠? 여러분들 뭐 테이버라든지 김 작가라든지 뭐 엘리엇, 이 아저씨는 나하고 비슷한 아저씨인데 부동산에 관해서 아주 그냥 잘 얘기를 하더라고요. 꽤 오래 구독을 했거든요. 한 20년? 20년인가? 21년이 그때부터 구독을 했어요. 집값 막 올라가는데도 혼자 떨어진다고 그러고 막 설치던 아저씨인데 비슷해요. 내용이. 뭐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815 머니토, 그 다음에 테이버, 뭐 달란트, 3%, 그죠? 그 다음에 그 연합경제. 제가 한경하고 매경을 안 봅니다. 그거는 아예 유튜브 자체를 안 봐요. 그건 완전 사입이라서. 그래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정보를 입수하는 거는 다 똑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뭐다? 저도 개미고, 그죠? 돈을 많이 벌지 않는 개미고 고급 정보를 가져오지 못하는 개미라는 얘기죠. 그죠? 이런 정보가 주위에 많이 흘러다니는데 여기서도 진짜 최근 정보, 중요한 정보, 이 돈이 될 만한 정보들은요 벌써 이 상위 레벨들이 다 가로채 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정보가 한참 지났다 나한테 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정보를 가지고 그 쓰레기 정보 중에서도 쓸데없는 정보 중에서도 알짜를 찾아내야 되고 돈이 되는 정보를 찾아내야 하는 그런 힘든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주식을 버티는 사람들이 하나가 뭐냐면요. 딱 하나예요. 세상에 어떤 일이든 이 노하우에 대해서 사람들을 무시하는데 이 경력자는요. 지금까지 살아남은 경력자들, 그죠? 이게 어떠한 무슨 뭐 일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뭐 공부하는 방법이라든지, 그죠? 세상에 우리가 뭔가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뭐 요리를 한다든지 그런 데 있어서 이 노하우는 무시를 못하는 거거든요. 여지까지 많은 시간 동안 내가 겪고 그 다음에 어떨 때는 좋아하고 어떨 때는 슬퍼하고 어떨 때는 괴로워하고 어떨 때는 반성을 했던 그 무고한 시간들이 다 이 노하우에 묻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은 다 똑똑하질 않아요. 사람들은 다 나처럼 똑똑하질 않아.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주도민들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똑똑하질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방법들을 누구한테 설명해 주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나는 아는데 저거는 저렇게 하는 게 아닌데 근데 저거는 아닌데 라고 하면서 설명을 해 주려고 그러면 의도치 않게 다른,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이 사람이 알아들어가지고 되려 화를 낸다든지 실망을 한다든지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누구한테 정보 전달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 스스로가 나 스스로가 이 정보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을 캐치를 해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설령 나한테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도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그러니까 핵심 파악만 하면 되는데 핵심이 무슨 얘기를 나한테 전달을 해주려고 하는지 그것만 요약을 하면 돼요. 그게 나하고 안 맞다 그러면요. 이건 내가 들을 내용이 아니다 그러면 이 자체를 무시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예 없었던 일처럼 무시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욕을 할 필요도 없어. 아예 무시하면 돼. 왜? 내한테만 안 맞는 거지 다른 사람한테는 또 이게 돈이 되는 핵심 정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이제 많이 보는 유튜브, 여러분들도 많이 보는 유튜브인데 3프로TV 이런 거 있잖아요. 많이 봐요. 이거 3프로TV 구독자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거진 3프로TV하고 나하고 방송을 비슷하게 시작했어요. 유튜브 방송을. 근데 저는 관심이 없어가지고 이런 방송에 대해 관심이 없어가지고 하다 말다. 근데 3프로TV에는 엄청난 그 인맥을 가진, 그죠?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돈도 있고 그죠? 어떠한 노하우도 있고 자기가 이 방송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사세를 확장할지 그런 방향이 있으니까 이런 어마무시한 거대 그 언론이 된 거죠. 그죠? 언론이죠. 하나의 언론. 하나의 방송국이죠. 3프로 TV. 저도 굉장히 잘 보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내용이 요새는 아니 한 1년 전부터는 믿을 게 없어요. 다른 그냥 뭐 공중파에서 하는 거, 특히 매경이나 환경방송 이런 데서 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잘 보지는 않는데 근데 제가 그랬죠. 아무리 이게 나하고 궁합이 안 맞다 그래도 이 중에서 얻을 수 있는 거 단 1%만 있다 그래도요. 이 방송을 봐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보다 보면 제가 이 방송들을 다 보지는 않아요. 그래 우리는 방송을 볼 때 뭘 봅니까? 썸네일을 보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김작가 TV에서 이 양반 그죠? 이 양반 되게 나도 이 양반 되게 좋아요. 그죠? 정광호 그죠? 정광호 이 사람을 되게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 사람이 이 매크로에 대해서 얘기할 때 거시경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요. 잘 맞아요. 잘 맞는데 근데 이렇게 어그로를 끌면 안 지. 아직 현금을 들고 있다면 반드시 여기에 투자. 그죠? 이거 클릭해서 들어가면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매크로는요. 매크로가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주 천천히 변하기 때문에 한 번 들으면 한 달에 한 번만 들으면 그걸로 끝이야. 자주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근데 어그로를 이렇게 끌어. 그리고 이 방송을 들어가면 내용이 똑같아. 그렇다고 내가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을 욕할 필요는 없죠. 고마운 사람인데 나한테는. 그죠? 듣고 내가 아는 내용? 뻔한 내용? 그러면 지워버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시간을 단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매일매일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이유를 조금 이따가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주돈이. 여기 보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집값이 폭락하는데 갑자기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스마트폰으로 보면 안 보이실 텐데 여기 보면 집값 신호가 나왔을 때 집 사지 않으면 결코 이 신호가 나왔을 때 집값이 떨어지는데 왜 집을 사라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내용 별거 없어요. 집값 떨어진다는 내용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여기 보면 2차 전지 이후 무섭게 오를 주식 여기서 나옵니다. 그죠? 아니 지금 상황에서 주식을 사라고 하는 거는 조금 진짜 억울로 아닌가요? 그거에 대한 보증을 누가 쓸 거죠? 제가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게 좀 뜬금없는 얘기지만 주돈이 이제 제가 한 10만, 100만 정도 구독자가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그런 유튜브로 채널을 운영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 방송을 걸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삼성전자를 사세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삼성전자를 사는 사람, 주돈을 믿고 삼성전자를 산다. 여러분들이 주돈의 그 방송을 보고 삼성전자를 산다. 라고 한다 그러면 그분들은 주식을 이제 접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왜냐면요. 주식을 사고 팔 때는 내 돈을 쓰는 거잖아요. 누굴 믿냐고요. 저 방송에서 나오는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주돈, 내가 아무리 좋은 얘기, 귀에 발린 얘기, 아주 달콤한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 돈을 투자하고 돈을 쓰는 거는 여러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 돈을 쓰는 거니까, 만약 주돈 입장이라면 주돈 내 돈을 쓰는 거니까 크로스 체크를 하겠죠. 삼성전자를 지금 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사더라도 지금 안 사죠. 그죠? 상승하는 걸 보고 사죠. 그래서 그거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 정보하고 주가하고의 괴리율, 그 차이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유튜브에서 정보를 굉장히 많이 얻거든요. 뉴스야 그냥 홈 트레이딩 시스템 있잖아요. 거기서 해외 뉴스 나오는 거. 우리 국내 뉴스는 잘 안 봐요. 그냥 여기서 대충 얘기해 주는 거 이런 거 보고 9시 뉴스도 잘 안 봅니다, 저는. 근데 유심히 보는 거는 해외 뉴스. 해외 뉴스는 하루에 한두 개밖에 안 떠요. 중국이 무슨 일이 있다, 일본이 무슨 일이 있다. 특히 일본이 금리를 올렸다,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뉴스잖아요. 일본이 금리를 올려도요, 9시 뉴스에는 절대 안 나옵니다. 나올 필요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돈이 되는 뉴스거든요. 그 차이가 있다. 그리고 지금 부동산이 많이 떨어지니까 부동산 얘기 많이 나오고, 그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부동산 얘기보다는 주식 얘기가 더 많이 나와야 돼요. 왜? 부동산은 떨어지는 추세고 주식은 이제 바닥을 쳤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하다못해 지금 당장 상승을 안 한다 그래도 지금 바닥이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 이거 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볼 때예요. 3200에서 그죠? 2200까지 찍고 다시 2400대까지 올라갔거든요.
여기서 더 올라간다 그러면 진짜 베어마켓 랠리가 되는 거고, 여기서 주저앉는다 그러면 쌍바닥을 치러 내려가는 건데, 절호의 기회죠. 주식을 사는 데 있어가지고. 그죠?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논해야 되는데, 지금 부동산은 계속 떨어져요. 저같이 부동산에 문의 아닌 사람도 작년 11월부터 부동산 절대 투자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나 같은 문외한도 얘기할 수 있는 거를 여기는 지금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그거를 어마어마하게. 근데 이게 왜 이렇게밖에 될 수 없어요? 사람들이 관심이 글로 쏠려 있으니까. 그죠? 만약에 주식하고 부동산에 관심을 쏟으라 주들한테 얘기한다고 그러면요. 저는 주식에 쏟죠. 왜? 주식은 지금 기회가 왔으니까. 부동산은요. 몇 년 더 지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기본적인 성향이 자기가 바닥을 잡고 싶어 하는 성향이 있는데 절대 그러지 못한다는 거.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죠? 여기 보면 지금 주가는 올라가는데 여기서는 또 경고성 메시지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그죠? 실적 침체가 임박했다. 비관론 계속 나오는 이유는, 비관론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주가는 올라가잖아. 그러면 이 뉴스가 잘못된 뉴스냐? 내용을 봐야죠. 무슨 내용 때문에 이 사람들은 비관론을 얘기하는지, 그게 지금 시장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그죠? 이걸 보면 저기 투자왕 김단태, 내일은 투자왕 김단태. 여기 보면 나스닥 떡상의 비밀은, 호재 없는 나스닥 떡상의 비밀은 하고 물음표를 쳐놨어요. 그건 본인은 안다는 얘기잖아요. 떡상에 대해서. 그러면 그냥 돈 버세요. 그 얘기할 필요 없어요. 아무도 몰라. 나스닥이 왜 올라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동안에 왜 못 올라갔는데. 그동안에 왜 못 올라가고 우리가 설명적 딱 되면서 얘네들 폭등을 했는데. 그죠? 그거를 이제 와서 설명을 한다고? 아니죠. 일주일 전에 설명을 해줘가지고 내가 나스닥에 투자액금 만들어줬어야 될 거냐. 틀린 얘기예요,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데서 정보를 얻으면서, 그죠? 정보를 얻으면서 그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설명한 테이버. 이 친구도 나이 어린데 굉장히 명석해요. 어떠한 그 지표라든지, 그러니까 객관적인 거, 머리 쓰는 거는 진짜 너무 좋은데 가슴이 너무 차. 진짜 연륜만 쌓이고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한 20년 정도 투자한다 그러면요. 굉장히 큰 사람이 될 것 같아요. 머리가 너무 좋더라고. 근데 여기 보세요. 개미는 모르는 주가 계산 공식. 이 공식이 있으면 재무제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돈을 벌어야지. 안 벌잖아. 못 벌어. 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90%가 돈을 잃고 있다니까, 개미들. 그죠? 그렇다 그러면 주도는 지금 이거를 왜 얘기를 하느냐? 이 정보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보파리. 그죠? 정보파리에 대해서. 이 뉴스들 다 맞다고 쳐. 왜? 뉴스가 가져오는 정보에 대해서 사람은요, 받아들이는 내용이 다 달라요. 사람이 3명이 있으면 똑같은 내용을,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 1 더하기 1은 무엇일까요? 하는데 어떤 사람은 1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2, 어떤 사람은 3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왜? 자기가 속해 있는 환경, 그죠? 주변의 어떠한 그 정보,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답이 다 달라요. 수학이 아니에요. 산수가 아니에요. 이 정보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주식을 사고 어떤 사람은 주식을 팔고 그 거래가 계속 일어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장기 투자를 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단타를 치고 그 거래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그렇다 그러면 내가 공부를 좀 많이 하고 내 스스로가 나를 의심하면서 이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지에서 명확하게 나만의 그 노하우라든지 방법을 갖고 있다 그러면 1 더하기 1이 1이에요. 나는 무조건 1이야. 그러면 1만큼만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정답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정답이 아니어도 주식에서는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왜냐? 그걸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아주 쉬워요. 방법은, 주식은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주가는 이게 2300, 이게 뭐야? 선물이구나, 선물. 선물로 해가지고, 그죠? 이게 언제냐? 2021년 7월. 그죠? 오늘이죠? 이게, 여기 21년 07월.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300부터 2,400까지 지금 내려온 거예요. 그죠? 이거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매크로 상황에서 거시경제 상황에서는 하방을 얘기를 했겠죠. 그죠? 하방을 얘기해요. 근데 이게 길게 보니까 쭉 내려온 것 같은데 이게 벌써 22년도, 21년도 한 18개월 정도 전일 거예요. 18개월치 이게 차트잖아요. 18개월. 그죠? 이때 어땠습니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요동 엄청 쳤죠? 그죠? 우리는 여기서 다 작살이 나는 거예요. 요동. 코스톨라리의 그 얘기 있잖아요. 개 끌고 가는 거. 제가 가끔가다 인용을 하잖아요. 사람이 개를 끌고 이렇게 가더라도 개는 왔다 갔다 앞으로 뒤로 사방팔방 왔다 갔다 그러잖아요. 그죠? 여기다 똥 싸고 여기다 오줌 싸고 하면서 왔다 갔다. 이게 주식의 고점하고 저점이 형성이 되는 거고 결국에는 사람은 계속 우상향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주가는 결국에는 우상향해서 올라간다. 이 얘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저런 정보들이 나왔을 때 일관성이 있다 그러면요. 여기서부터 쉽게 해가지고 저런 사람들이 주돈이 나와가지고 매일매일 방송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와가지고 3,300포인트일 때 제가 연구를 해보고 제 경험을 해보니까 주가는 빠집니다. 언제까지 빠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식은 계속 빠집니다. 하방에 투자하세요. 무조건 고버스 투자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정답인 거죠. 그죠? 레버리지 절대 투자하지 마세요. 고버스 투자하세요. 매크로 경제를 보고 투자를 한다 그러면. 그죠? 그러면 누구나 다 여기서 수익이 나죠. 어마어마하게 수익이 났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못 하죠. 왜? 나 자신도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의심스러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때 어느 선에서도 이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때도 사람들은 누구는 올라간다. 또 누구는 내려간다. 레버리지 사라, 고버스 사라, 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주식이 거래가 되는 거예요. 계속 사는 사람이 있으면 파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주식시장의 가장 큰 장점이 뭡니까? 언제든지 사고 언제든지 팔 수 있잖아요. 그게 왜 나오는 거예요? 살 사람 팔 사람들이 계속 사고 팔고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나하고 뜻이 반대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는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보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오는 정보가 저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정보가 고급 정보냐? 아니에요. 쓰레기 정보가 90%고 나한테 필요한 정보는요. 단 1%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 1%만 찾으면 돈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런 정보를 우리가 멀리할 필요는 없어요. 공부를 해야죠. 그죠? 공부를 꾸준히 하면서 내가 쓸모 있는지 쓸모 없는지는 내가 스스로 판단하지만 그게 나중에 나한테 돈이 되는지는요. 시간이 지나봐야지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뭘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곱창 타고 가면서 고점하고 저점을 우리는 계속 예측을 하면서 그죠? 아니면 그 현상에 그때 시대적 흐름이라든지 투심이라든지 사람들 내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런 거를 보면서 흐름을 타고 저점하고 고점에서 수익을 내자는 거죠. 그죠? 이 방법이 중요한 거죠. 장기 투자하고 단기 투자하고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 장기 투자는요, 돈이 많아야 돼. 돈이 많아. 내가 주식이 엄청 돈이 많아가지고 진짜 1,000억대야. 1,000억대인데 이 회사 주식이 1,000억이야. 시가총액이 1,000억이에요. 그러면 1,000억 다 사버리면 이 회사 주식은 연상이잖아, 연상. 그죠? 그럼 저기 잡혀가요. 큰일 나요. 그냥 신고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큰 주식. 그죠? 큰 주식을 사야지 자기가 팔고 싶을 때 언제든지 팔고 나올 거 아니에요. 장기 투자는요,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 주돈 TV 이거 보시면서 제 방송을 보시면서 진짜 뭐 자산이 뭐 10억 이상이다. 보지 마세요. 쪽팔려요. 이런 방송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삼성이라든지 시가총액 상위 10개 거기다가 분산 투자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 때에 따라 가지고. 그리고 장기 투자를 하든 단기 투자를 하든 상관 안 해요. 그건 잘 모릅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 우리 뭐 보통 뭐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뭐 2,000만 원, 5,000만 원, 뭐 1억, 뭐 이 정도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들은요, 다 단기 투자예요. 단기 투자를 해야지 생활이 되고 내 마음의 안정이 되고 투자에 대한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단기 투자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장기적인 이 정보보다 요 짧은 정보가 요때의 정보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때의 정보보다 이때의 정보. 그죠? 이 정보를 유연하게
서로 교류시키면서 지금 하락을 했어. 하락이 끝까지 영구적으로 하락하지 않을 거야. 어느 순간에 반등이 나오는데 반등의 시점은 뭐고 사람들이 어떤 측면에서 변화가 되는지 확인을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많은 정보들이 달라지는데 지금의 제가 주돈이 1월 달 들면서 항상 얘기한 거 있죠. 외국인의 현물하고 선물 매수세를 보자고 한 이유가 얘네들이 지금의 우리 장을 움직이는 주체 세력이니까 외국인들의 정보만 있다 그러면 주식해서 돈 버는 거는 아주 쉽다는 거죠. 어느 순간에는 또 이게 안 맞아요. 개미들 따라가야 될 때가 있고 어느 순간에는 연기금 따라가야 될 때가 있고 어느 순간에는 기관들 따라가야 될 때가 있고 어느 순간에는 사모펀드 따라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이게 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정보를 입수를 하자. 쓰레기 정보만 믿고 희한한 주식 사면 안 된다. 지금 같을 때는요, 개별주 사면 안 돼요. 지금은. 그죠? 왜냐? 아니, 비관론자하고 떨어진다는 비관론자하고, 그죠? 다시 상승한다는, 그죠? 비관론자하고, 이거 뭐, 상승론자인가? 상승론자하고 이렇게 대립되는 상황에서 지금 지금 그냥 주식 사세요. 올라갑니다. 아니에요. 다시 한번 경기 침체 올 겁니다. 연준이 가만 안 있을 거려? 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대립한 상황에서 왜 주식을 삽니까? 이 사람들이 사라질 때 주가가 충분히 조정받고 충분히 횡보할 때, 그죠? 횡보할 때, 바닥이 다져졌을 때, 그래가지고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14년도 얘기. 2014년도에 12년도 여기 이렇게 주가가 2008년 금융위기 때 주가 폭락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상승해가지고 2014년도부터 횡보를 했거든요. 여기 보면 12년, 13년, 뭐 13년부터 합시다. 13년부터 횡보를 했잖아. 그죠? 그렇다 그러면 횡보 라인에 딱 걸렸을 때 하단, 이 하단 근처에 왔을 때 주식을 사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해가 돼요. 요때는 인정. 왜? 요때 주식을 샀다가 어느 주식이든지 개별주든지 떨어지면 팔면 되잖아. 그죠? 그리고 이게 바닥이 형성됐다 그러면 바닥이 형성된 데서 상승할 확률은 주식이라는 게 딱 두 가지잖아요. 그죠? 홀짝이 홀짝. 상승 아니면 하락. 근데 요게 단 1%라도 더 확률이 높으면 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 그러면 이게 바닥이고 다시 상승할 확률이 높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된다? 주식 10개 중에 6개가 상승할 확률이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상승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단에서 떨어질 때는 10개 중에 6개가 떨어질 확률이 높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떨어질 확률이 더 높으니까 주식을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런 이치일 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개별주는 지금 추천하는 게 아니라고 했거든요. 왜? 개별주는요, 지금 바닥을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한 상태에서 추천하는 거예요. 그럼 그 바닥이 어디냐는 거죠. 예전에 2130? 좋아요. 2200? 이게 바닥이냐는 거죠. 아니에요. 충분히 시간을 갖고, 한참 시간을 갖고, 적어도 6개월 정도 시간을 갖고 횡보하는 거 보고 하단이 형성이 된다 그러면 그 라인에 맞춰가지고 주식 추천을 해줘야죠. 그래가지고 지금 주식 추천을 해주는 사람들은 의심스럽다. 쉽게 해가지고 자기가 물린 종목 아니면 이제 광고 이런 거 해줄 수도 있고 내가 그 사람들은 정확한 정보가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상한 거예요. 저도 레버리지하고 고퍼스를 투자하면서 항상 그러잖아요. 왜 주돈이 레버리지 투자하면서 100% 투자하는 게 아니라 비중을 조절하겠어요. 어떨 때는 비중을 쭉 올렸다가 어떨 때는 비중을 좀 떨어뜨리고 쭉 올리고 떨어뜨리고 쭉 올리고 떨어뜨리고. 그죠? 그리고 지금은 항상 그 얘기를 하죠. 지금은 고버스는 아닌 것 같아요. 단타를 치더라도 레버리지고 레버리지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비중을 늘릴 필요는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저도 내일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다만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그냥 차트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는 이 차트. 그죠? 이걸 보고 힘이 좋다. 외국인들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만치 사들였네. 여기서 10조를 사들였네. 야, 그럼 외국인들이 단순히 팔더라도 그냥을 못 팔 거 아니야. 팔 때는 고버스를 들어가더라도 지금은 이 기조 유지한다 그러면 더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레버리지. 아직은 고버스 아닌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마이너스 한 2천억 정도 때려 박았다. 밑으로.
그러면 저도 곧버스 얘기하겠죠. 외국인들이 팝니다. 외국인들이 파는 거, 매일 파는 거 확인하면서 곧버스 투자하면서 비중 늘리세요. 10%, 20%, 50%. 그죠? 이거에서 만약에 여기서 쌍봉 찍고, 보세요. 이게 일봉인데,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여기 올라갔다가 여기 쌍봉 찍고, 떨어지면, 그죠? 떨어질 때, 이때, 레버리지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곱창이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꺾여 나가는데, 그죠? 곱창 가로 질렀어. 곧버스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까지 얘기해요? 2200까지 얘기할 거 아닙니까? 2200까지는 우리는 충분히 곧버스 가능하다. 외국인들이 막 팔고 있어. 그죠? 단순하잖아요. 근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전체적인 흐름. 매크로 경제. 그죠? 거시경제가 어떻게 됐냐? 거시경제는 지금 곧버스예요. 거시경제가 지금 상승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왜? 미국의 연준이 아직까지 수갑을 채워놓은 거를 풀어주질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시경제는 곧버스. 그죠? 그리고 우리는 하방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상황이, 금리, 과거에 봤더니 금리가 많이 올라가서 끄트머리야. 이때부터, 기업 실적이 좋아져. 그렇다 그러면 골디락스가 일어날 수가 있어. 이게 적어도 1년은 갈 것 같아. 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이게 한 번에 쭉 올라가지 못하니까 어느 정도 올라가가지고 뭐 2,400이든 2,500이든 올라가서 횡보한 다음에 다시 2,700까지 갔다가 떨어질 수도 있을 거야. 이게 언제인지는 몰라. 6개월일지, 9개월일지, 아니면 1년일지. 그리고 기업 실적이 안 좋아져, 떨어져. 그러면,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연준에서 금리를 낮출 거야. 금리 낮춰. 이때가 언제야? 주가 폭락의, 날이다. 이거는 과거에 몇 번의 우리가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나왔던 시나리오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 그죠? 우리는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레버리지하고 곧버스하고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항상 얘기하는 게 개별 주식 좋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개별 주식 투자를 못 해가지고 개별 주식 투자를 하면 그냥 막 돈이 날라가요. 제가 그랬잖아요. 12월 23일 날 바이오메드인가? 아니 바이오노드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다 그래가지고 2천만 원 그냥 혹시 해가지고 한번 사봤다가 이때 이제 주가 폭락할 때였거든요. 딱 이제 곧버스에 다 때려놓고 2천만 원이 남아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누구한테 들어가지고 한번 사보자 가지고 딱 샀는데 2시간 만에 그냥 6%가 훅 빠지는 거예요. 사자마자 빠지기 시작하는데 6%가 2시간 만에 129만 5천 원 날라갔다니까. 근데 저는 이걸 왜 써놨냐면 몇 번 이랬어. 나도 남들처럼 개별 주식 하고 싶어요. 개별 주식에서 돈을 벌고 싶은데 내 성향이 그게 안 맞아. 곧버스하고 레버리지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마음도 편하고 좀 이렇게 직관적으로 볼 수 있고 좀 한 발 떨어져서 제3자 입장에서도 나를 돌아볼 수 있고 이런 게 가능한데 개별주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써놓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사람이니까 가끔가다 이런 실수를 해요. 이거 그래서 일부러 써놨어. 몇 번 있었는데 나중에 보자고. 이것도 지워버리면 나중에 또 그래요. 2023년도 12월 23일 날 또 살지 몰라. 멍청한 짓이죠. 그렇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말하는 거는 이 정보팔이 있잖아요. 누가 정보를 팔고 있는지 진짜 우리한테 좋은 정보를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 그게 유튜브 채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나오는 어떠한 그 사람들의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하도 욕을 먹어서 요새 그 안 나오는 있어요. 정보팔이가 한 명 있어. 그 사람은 여러분들도 다 할 거예요. 안경 끼고 약간 이렇게 얼굴도 호감형이야. 약간. 그러면서 뭐 부동산 얘기도 하고 주식 얘기도 하고 하고 하는데 누군지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그 사람 처음에 작년인가 부동산 가격 막 올라간다 그랬을 때 이게 정보 팔고 있구나. 얘 돈 먹었구나. 이 생각이 뻑 들더라고. 그걸 어디서 느꼈느냐? 모든 지표가 지금이 꼭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죠?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 모른다 그러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지금은 부동산이 꼭지다. 이제는 떨어질 일만 남았고, 이게 떨어지기 일보 직전인데, 거래량이 확 줄었고, 떨어지기 일보 직전인데 떨어지면 주식으로 치면 이거 진짜 한번 급락 한번 나오겠는데 마이너스 10%짜리 한번 얻어 터지고 나서 시작하겠는데 이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은 부동산 올라간다고 그렇게 떠들고 다녔거든요. 이제 와서 이제 사람들이 아는 거지. 한참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때 왜 떠들고 다녔느냐. 그래가지고 하도 댓글이 안 좋은 악플이 많이 달려가지고 지금은 유튜브 이런 데서 나오질 않더라고요. 예전에는 꽤 많이 얼굴이 보였던 사람인데.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의심을 사는 내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무리 내가 믿고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도 의심스러운 내용을 해요. 근데 그게 맞다 틀리다를 내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누적이 돼가지고 저거 아닌데 그러면요. 나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내 주위 사람들이 그 사람을 욕을 해요. 그 사람이 이제 영영 사라지게 되지.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 나오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제가 이제 구독하는 그 유튜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보는 유튜브예요. 유튜브에서 누가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저 사람이 얘기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판단을 하시고 여러분들하고 맞추셔야 돼요. 주돈이 딱 하나만 얘기할게요. 아직까지는 곧버스예요. 전체적으로. 시장은 곧버스예요. 우하야. 지금 상승은요. 이게 데드캣 바운스인지 베어마켓 랠리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 상승하는지를 몰라. 많이 빠졌으니까 상승할 수도 있다. 이 상승에 대해서 지금 저는 아직 레버리지는 아니고 곧버스라 그랬잖아요. 전체적인 매크로로 봐서는 곧버스예요. 하향을 해야 돼. 근데 12월 1일부터 상승한 거 있잖아요. 그 상승분에 대해서는 저는 레버리지라고 생각해요. 좀 말이 앞뒤가 안 맞나요? 왜? 주도는 단타쟁이잖아. 그죠? 그래서 곧버스를 항상 생각을 하고 있다. 왜? 어느 고점에서 다시 떨어질 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부터 뭐 일주일, 한 달 후, 저기 3월 달이 언제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뭐 4월 달이 어떻게 될지, 코피는 봄이 오면 어떻게 될지, 이거 걱정은 안 하죠. 왜? 당장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그거 대응을 해야 되고, 다음 주 수요일 날 2월 1일 날 FOMC 회의가 열리고 나서 어떻게 할지 그걸 대응을 해야 되니까. 짧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매크로는 일단 빼버려. 거시경제. 이거는 일단 죽여요. 내 머릿속에만 있는 거야. 그죠? 그러고 나서 지금은 레버리지니까 레버리지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꺾이는지 그것만 확인을 하려고 그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연륜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특히 젊으신 분들이 20대, 30대, 뭐 40대도 좋아요. 이런 분들이 이 주식을 유튜브를 보면서 공부를 하시는 거는요, 너무 좋아요. 왜? 발전 가능성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투자하는 거 아쉬워하지 마세요. 지금은 푼돈일지 모르지만 10년 후에는요, 어마어마한 돈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복리의 위대함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복리. 여러분들이 이 복리라는 단어를 알고 계시는 것만으로, 이 단어를 듣고 계시는 것만으로, 주돈하고 같이 이 복리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노후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죠? 제 방송을 눈에 보셨으면 매달 수익을 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계좌를 분명히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매달 수익이 나게끔. 그리고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무슨 주식 좋다. 나를 믿고 이 주식을 한번 사보라. 라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과감하게, 냉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너 계좌부터 까봐. 1년치만 까봐. 매달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나 그거부터 확인할래. 계좌부터 까라고 하세요. 그래가지고 매달 수익이 빨간색으로 단 1%라도 수익이 나 있다 그러면 그 사람 믿어도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진짜 부자는요, 자기 주식 너한테 얘기 안 합니다. 자기가 힘들어가지고 한 거를. 그래가지고 주도는 항상 그거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항상 그 큰 뉴스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아까 전에 이제 거시경제가 움직일 수 있을 만한 뉴스 같은 것만 캐치를 하거든요. 지금 남아있는 게 지금 이거예요, 일본. 중국은 이제 코로나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이 중국발 레버리지가 일어날지, 레버리지에 투자하는 상방이 일어날지 이것도 지금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그죠? 정보를 뚫고 나갈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일본발 엔캐리 트레이더 뭐 이런 게 일어나가지고 일본으로 자금이 빨려 들어가고 미국 부채가 흔들리고 일본이 미국 부채를 팔아내는 데 있어가지고 곧버스가 일어날지, 그죠? 하방이 일어날지 이런 것만 우리가 조심해가지고 이런 것만 피해가지고 투자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방이 일어나가지고 주가가 빠진다 그래도 우리는 곧버스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또 투자를 해가지고 또 수익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 PF 대출 있잖아요. 둔촌주공.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둔촌주공 여기다가 크게 해놨었는데 지금 없앴거든요. 둔촌주공? 이거 누가 막았어요? 정부. 옛날에 이명박 때도 정부가 막아줬거든요. 그러고 나서 주가 건설주 폭락을 했어요. 지금 건설주라든지 이런 게 아랍발 호재가 있어가지고, 그죠? 중동발 호재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많이 상승하는 걸 알고 있는데, 뭐 신경 안 씁니다.
뭐 건설주가 오르든 떨어지든 뭐 저는 뭐 신경 별로 안 써요. 잘 모르니까. 근데 과거에 봐서는요, 제가 이 둔충주공 사태가 왜 큰가 그랬더니 PF라는 게요, 많은 걸 잡아먹고 이 안에 굉장히 많은 부정이 들어가 있어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많은 부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정이 한번 터지면 저축은행 하나 날아가는 거 우습거든요. 그죠? 금융권을 건드린다. 그죠? 금융권을 건드린다. 이거는 뭐죠? 시스템 위기예요. 시스템 위기가 온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주가는 폭락을 한다. 금융위기도 시스템을 건드리는 시스템 위기라서 그렇게 폭락을 했거든요. 그렇다. 그런 것만 우리가 조심을 하면 된다. 그렇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은 이 정보파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뭐 제 얘기가 딱히 맞다 틀리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뭐 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똑똑해요. 그 사람들이 나보고 다이다이 붙어가지고 나랑 맞짱 토론 하자 그러면 저는 안 나갑니다. 이길 자신이 없어요.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나보다 여의도에서 일단 여의도에 사무실이 있고 여의도에서 뭔가를 한다는 사람이면 거기서 월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이겨요? 저는 딴 데서 일하는데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돈으로도 이기지 못해요. 저는 이제 개미잖아요. 개미 투자자. 이게 개미 투자자인데. 근데 제가 꾸준히 돈을 벌 수 있었던 이유는 항상 그런 사람들을 의심했기 때문에, 정보에 대해서 의심했기 때문에 이 정보파리가 얼마나 우리들을 혼동을 시키고 내 돈을 뺏어가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요, 요 시간이 나면 주식하고 고스톱 요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 끝.